죽은 왕이 살아 돌아왔다. 조선실록에 기록된 충격적 환생 사건. 죽음도 막지 못한 왕의 귀환.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믿기 힘든 환생 사건의 진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왕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돌아와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왕실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충격적인 기록. 500년 전 조선 사회를 뒤흔든 이 사건은 과연 미신일까? 아니면 역사적 진실일까? 조선의 기록자들이 남긴 생생한 증언과 함께 당시 조선인들의 사후세계관과 환생에 대한 믿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역사 속에 묻혀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재조명합니다. 조선시대 환생 관련 민간 신앙 소개와 왕의 환생 사건 개요. 죽음이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하늘 아래 죽음조차 막지 못했던 한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선의 고즈넉한 궁궐과 깊은 산골 마을,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생의 종말이 아니었지요. 한 생이 끝나면 영혼은 잠시 머물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환생이라 불리는 이 믿음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조선만의 독특한 문화와 결합하여 특별한 형태로 피어났습니다. 삶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믿음은 조선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저녁 어스름이 내리면 아이들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어떤 이는 전생의 호랑이였다고, 또 어떤 이는 왕의 신하였다고 말하며 웃음 짓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환생의 전설이 어느 날 실제 사건으로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환생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 설화에 그치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엄격한 국가 기록물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관들은 그들이 본 것만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 실록에 남겨진 이 기이한 사건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진실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죽은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생명도 순환한다고 믿었던 조선의 사람들. 그들에게 환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왕실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과 덕으로 인해 더 나은 삶으로 환생한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왕의 영혼은 안식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왔을까요? 오늘 밤 고문서에 갇혀있던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다시 숨을 쉽니다. 실록의 페이지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죽음을 초월한 왕의 이야기, 그 경이로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왕이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오늘 밤 그 신비의 베일을 함께 걷어보려 합니다. 왕의 죽음,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과 당시 궁중의 혼란상. 하늘도 슬퍼 눈물을 흘리던 그날 조선의 궁궐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승하 소식에 궁인들은 말을 잃었고 신하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 그의 마지막 나날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밝았던 왕은 어느 날부터인가 수심에 잠겼고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왕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차가운 이른 봄 새벽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임종 순간 궁궐 주변의 소나무들은 한꺼번에 흔들렸고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왕의 눈빛은 평온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처 말하지 못한 채 혹은 무엇인가를 경고하려 했던 것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병중의 헛소리로 여겨졌으나 후에 이 말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배후에는 수많은 소문이 맴돌았습니다. 독살설, 저주설, 심지어는 정치적 음모설까지.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조선은 깊은 애도 속에 잠겼습니다.
궁중 내의 특정 세력들은 왕의 죽음 이후 권력 다툼에 몰두했고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왕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정책들과 미완의 개혁안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드넓은 광화문 앞 백성들은 하얀 상복을 입고 통곡했고 궁궐의 회랑에서는 밤새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왕의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졌고 그의 넋은 산 너머 왕릉에 안치되었습니다. 모든 이가 왕이 평안히 영면하기를 빌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릉 주변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왕의 목소리를 닮은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영혼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 밤, 어느 고요한 달빛 아래 산골 마을의 한 초가집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슬픔과 한을 담은 듯한 나이든 어른의 통곡 같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왕의 넋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영혼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왕의 혼령, 그의 환생은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생 소문의 시작. 어느 마을에서 특별한 기억을 가진 아이의 출현. 강원도 깊은 산자락,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난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승하한 지 5해가 지난 어느 봄날, 마을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5살 사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아이는 또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요. 무엇보다 그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갑자기 자신을 전하라 칭하며 어른들의 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졌으나 아이가 말하는 궁중의 일과 왕실의 비밀은 너무도 자세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한양을 가본 적 없는 아이가 경복궁의 내전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내고 돌아가신 왕의 일상을 마치 자신의 경험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내 침소 옆 병풍에는 매화화학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창 너머로 보이는 연못에는 붉은 연꽃이 피었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극비사항이었으나 후에 확인해보니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을 찾은 한 나그네가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전직 궁중화원으로 생전의 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인물이었지요. 저 아이의 눈빛과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마치 돌아가신 전하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강을 건너들을 지나 마침내 한양의 거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환생이라니 그저 미신이라며 코웃음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고 마침내 궁궐의 담장을 넘어 왕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다는 궁중의 비밀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왕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그렸다는 왕의 서체와 똑같은 글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문은 이제 조선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도가 되어 왕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사와 확인. 왕실에서 파견된 신하들의 조사와 놀라운 발견.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좁은 산길에 관복을 입은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왕명을 받은 홍문관 대제학과 예조판서, 그리고 왕실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긴장,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하루 종일 달려 해질 무렵에야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 앞에 이르자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다면 이런 고위 관료들의 방문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조선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뜰 한켠에서 놀던 아이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마치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의 대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들 참으로 늦게 왔구나.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으나 그 어조와 억양은 분명 어른의 그것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였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질문은 오직 생전의 왕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비밀 교서의 내용, 왕과 신하 사이의 은밀한 대화, 심지어는 왕의 침소에 있던 물건의 위치까지.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가 대신들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차에 독을 탄 자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이 한마디에 대신 중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생전의 왕은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그 영혼은 모든 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신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는 분명 죽은 왕의 홀령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인지 혹은 원한이 깊어 돌아온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대신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파장과 반응, 조선 사회와 왕실의 혼란, 각계각층의 반응. 소식은 번개처럼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왕이 환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조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징조라며 경외심을 표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미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서는 환생한 왕에 대한 소문이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시장의 안악들은 왕이 미처 이루지 못한 뜻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수군거렸고 술집의 선비들은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남몰래 환생에 관한 책들이 베껴 쓰여지고 은밀히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궁궐안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현 왕실과 조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생의 왕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현 왕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요. 특히 전 왕의 독살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는 세력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교 관료들은 이 일을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모두 불교와 무속의 그릇된 가르침이 백성들을 현혹한 것이다.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는 환생한 왕을 직접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이들은 치유를 바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은 공정한 판결을 구하며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린 이들까지 작은 마을은 하루아침에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아마도 불교계였을 것입니다. 억압받던 불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윤회는 실제하는 것이며 이번 일은 그 명백한 증거다. 몰래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산사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왕실에서는 은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 현 왕의 고문으로 삼자고 제안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 조용히 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왕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왕의 홀령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파장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한 아이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환생과 윤회, 그리고 왕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고, 이는 조선의 사상과 문화의 깊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역사적 의미 이 사건이 조선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환생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조선은 이제 서서히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파장은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신앙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교의 그늘에 가려 억눌려 있던 불교와 무속 신앙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사찰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환생과 윤회에 관한 경전이 비밀리에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반 가문에서도 몰래 경을 읽거나 무당을 찾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명은 풀잎 위의 이슬과 같으니 아침엔 맺혔다 해질 무렵 사라지네. 그러나 영혼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결국 바다로 돌아가리라. 이는 당시 지어진 환생에 관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문인들 사이에서도 죽음과 환생에 관한 작품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조선 문학의 새로운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실은 이 사건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독살설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왕의 식사와 약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왕의 측근들은 더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진실은 드러난다는 인식이 조정에 퍼지면서 비밀스러운 음모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법률의 변화였습니다. 환생 사건 이후 조선의 형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꿈에 나타난 증언이나 무당을 통해 전달된 영혼의 메시지가 간접적인 증거로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초자연적 요소가 종종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술적으로도 환생 소재는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궁중 화원들의 그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티브가 등장했습니다. 영혼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표현한 그림,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묘사한 병풍, 그리고 환생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상상의 공간을 그린 작품들이 조선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록 문화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개인의 일기와 가문의 족보에도 초자연적 경험이 더 자세히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대에 남기기 위해 또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더욱 꼼꼼히 기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삶과 죽음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말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행동의 결과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깊이 자리 잡으면서 도덕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었습니다. 환생한 왕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전설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과학과 역사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의 해석과 의미. 시간의 물레는 계속 돌아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왕이 환생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책의 한 페이지 또는 노인들이 들려주는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날의 과학은 환생이라는 현상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전생 기억이라 부르며 연구하기도 하지만 주류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요.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의 사례는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어 왔으며, 그 중에는 검증 가능한 정보를 말하는 놀라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환생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 불안정했던 왕권을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한 현상을 현대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성인의 기억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암시에 의한 기억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종종 전생의 기억으로 그 능력을 설명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해석들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궁궐의 구조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어떻게 공개된 적 없는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토록 많은 지식인들이 이 사건을 진실이라고 믿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학과 미신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부정할 수도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 그 경계에서 말입니다. 진실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신비로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과 삶,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영원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정말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500년 전 조선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여부가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생각의 씨앗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죽음과 영혼, 그리고 내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엿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지요.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반짝이는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끝없는 이야기의 실타래를 발견합니다. 죽은 왕이 살아 돌아왔다는 전설은 결국 우리 모두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죽은 왕이 살아 돌아왔다. 조선실록에 기록된 충격적 환생 사건이라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의 신비로운 환생 전설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미스터리와 전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흥미로운 조선 설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잊혀가는 우리의 역사와 전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